이게 너희가 말하는 생활비야? 한도식은 120만 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만원권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한도식은 올해 68입니다.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해 왔어요. 새벽 5시면 문을 열고 밤 10시가 돼서야 셔터를 내렸죠. 칼로 고기를 써는 일,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도식의 솜씨를 믿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고기가 제일 좋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게가 있어 견딜만 했죠. 아들 준혁은 결혼 후 서울로 갔습니다. 며느리 윤지혜와 함께요. 명절에도 점심만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도식은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가게 일 너무 힘드시진 않으세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어요.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가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식은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에서 고기를 손질하는데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은행 문자였습니다. 20만 원 입금. 도식은 고기 칼을 내려놓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보낸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이 받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니? 아,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제가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죠. 도식은 난처했습니다. 생활비는 무슨, 남 벌어먹고 사는데. 아버지, 받으세요. 앞으로 계속 보낼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제 마음이에요. 전화를 끊고 도식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고맙긴 한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도식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번째 입금이었죠. 며느리 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응,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도식은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있다니? 평소엔 명절에도 안 오던 애들이 3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과 지혜가 가게로 왔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도식은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그냥 뵈러 왔어요. 준혁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준혁은 도식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드시죠?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어. 지혜가 도식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손 좀 보세요. 이렇게까지 일하실 필요 있어요? 도식은 손을 뒤로 뺐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가게 좀 줄이시면 어때요? 도식은 2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줄이다니? 네, 일주일에 사나흘만 여시고요. 나머지는 쉬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어떡하고? 다른 정육점도 많잖아요. 준혁이 대답했죠. 순간 도식은 알았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이유를요. 가게를 그만두게 만들려는 거구나. 저희가 생활비 보내드리잖아요. 지혜가 덧붙였어요. 도식은 침묵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20만 원으로 도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30만 원,
아니, 40만 원도요. 준혁이 얼른 말했죠. 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난 내 가게 계속할 거야. 준혁과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손님 기다려. 가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돌아섰습니다. 도식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요. 도식은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수첩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1월 15일 20만 원 입금. 2월 15일 20만 원 입금. 3월 15일 20만 원 입금. 그리고 아래에 적었어요. 갑자기 연락 잦아짐. 가게 그만두라는 압박. 뭔가 숨기고 있음. 도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도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당하진 않을 거야. 벽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식의 통장에는 100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20만 원씩이요. 도식은 입금 알림이 올 때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나씩 기록해 나갔죠. 그 사이 준혁의 전화는 더 잦아졌어요. 이틀에 한 번씩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는 잘 됐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도식은 짧게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자주 연락했죠. 아버지, 요즘 얼굴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은 다니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믿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였죠. 준혁과 지혜가 또 나타났어요. 아버지, 바쁘신데 잠깐만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식은 손님을 마저 응대했어요. 고기를 써서 건네주고요. 두 사람 쪽으로 갔죠. 무슨 일이야? 준혁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도마 위에 칼이 놓여 있었어요. 고기 냄새가 진했죠. 아버지, 혼자서 이 일 다 하시는 거요. 너무 힘드시죠? 도식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혼자 했어. 지혜가 도식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칼 쓰느라 생긴 상처도 있었죠.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도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데?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요. 가게를 정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 가게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식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리하라고? 네,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준혁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30만 원으로 올릴게요. 아니, 40만 원도 가능해요. 도식은 침묵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됐어. 난 내 가게 계속할 거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 도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말 걱정이면 자주 오면 되잖아. 왜 돈으로 하는 거야? 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나가봐. 손님 온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죠. 결국 돌아섰습니다. 도식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정확하게 썰렸죠. 며칠 후 6번째 입금이 됐습니다. 도식은 수첩을 펼쳤어요. 6월 15일 20만 원 입금. 총 120만 원 완성.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준비 필요. 도식은 수첩을 덮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옆집 정육점 미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20년 지기였죠. 미자 씨, 잠깐 시간 돼요? 그럼요, 도식 씨. 무슨 일이에요? 저녁에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도식은 그동안의 일을 말했어요. 생활비 보내는 것부터요. 가게 그만두라는 압박까지요. 미자 씨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식 씨, 조심해요. 애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자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집이나 재산 관련해서는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도식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러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모두 정상입니다. 명의는 도식 씨로만 되어 있고요. 혹시 제 동의 없이요. 명의가 바뀔 수 있나요?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서명과 도장이 필요해요. 도식은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죠. 오래된 도장이었어요. 도식은 도장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요. 열쇠는 목에 걸었죠. 그날 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뵙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식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본격적인 요구 시작 예상. 각오 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도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준혁아,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어. 내가 뭘 원하든 말이야.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도식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깊었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준혁과 지혜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희 저녁 사드릴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도식이 먼저 자리에 앉았죠. 준혁과 지혜가 마주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죠.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니? 준혁이 지혜를 봤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장인어른께 큰일이 생겼어요. 도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인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전부 사기였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빚이 2억이에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정말 힘드세요. 이자만 한 달에 350만 원이래요. 못 갚으면 감옥 갈 수도 있대요. 도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죠. 도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지혜가 도식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몇 달만이라도 이자를 막아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도식은 손을 빼냈어요. 한 달에 350만 원을? 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아, 난 정육점 주인이야. 한 달에 350만 원을 어떻게 내니? 준혁과 지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준비한 듯 했어요.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도식은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순간 도식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값이 4억 정도 하시잖아요. 담보로 잡으면 2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걸로 장인어른 빚을 정리하면요. 지혜가 울먹이며 덧붙였어요. 아버님,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정말 급한 불만 끄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감옥 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가웠죠. 너희 장인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아버지,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가족?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허탈함 때문이었죠. 평소엔 명절에도 안 오던 내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던 내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식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동안 120만 원 보냈지. 매달 20만 원씩? 이제 알겠어. 이게 목적이었구나.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해요. 저희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효도? 도식이 지혜를 봤어요. 120만 원으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게 효도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준혁이 변명했습니다. 도식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밥값이야. 난 먼저 간다. 아버님, 지혜가 일어서며 불렀습니다. 도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도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도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절박해요. 도식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혜였죠.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님 밖에 없어요. 도식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펜을 들었죠. 목적 확인집 담보대출 2억. 장인 빈 2억. 한 달 이자 350만 원. 거절 완료.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죠.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게는 쉬기로 했어요. 셔터를 내렸죠.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식은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부터요.
집 담보 요구까지요. 변호사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6개월간 120만 원으로는요. 부양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도식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제 집은 안전한 건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증여나 명예 이전 관련 서류는요. 절대 안 됩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구나.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법까지 들먹이며 협박할 줄이야.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식은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아버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생활비를 드렸잖아요. 그건 부양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도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120만 원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날 밤 도식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내와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기느니요. 차라리 파는 게 나았어요. 도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았죠. 내일 아침 바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아버지도 살아야 해.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식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 동네요. 요즘 재개발 예정지라 인기가 많아요. 제가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후 3시에 중개인이 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거실, 부엌을요. 집 상태가 좋네요.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하셨어요. 도식은 아무 말 없이 봤습니다.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요.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4억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지역 찾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 안에 매수자 나올 겁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바로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도식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곳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벌써요? 네, 건설회사에서 매입하겠대요. 계약금은 내일 치르고요. 한 달 후에 잔금 주겠답니다. 도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건설회사 직원이 와 있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식은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거실에 앉았어요. 벽을 보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죠. 도식은 사진을 내렸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손으로 먼지를 닦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 씨,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요? 미자 씨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빼앗기느니 파는 게 낫잖아요. 도식 씨, 미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한테는 말했어요? 아니요, 팔고 나서 말할 거예요. 조심해요. 애들이 알면 막으려 들 거예요.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가야 해요. 그 전에 짐 정리해야죠. 다음 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치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아내와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어렸을 때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도식은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준혁아,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도식은 은행에 갔습니다. 12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120만 원을 만원권으로 주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120장이나 되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만원권으로 주세요. 잠시 후 돈이 나왔습니다. 만원권 120장이었어요. 도식은 돈을 받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깊숙이 넣어뒀죠. 이 돈 돌려줄 거야.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식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도식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지혜였죠. 아버님, 저희 정말 절박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도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며칠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가게에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도식은 고기를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도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뭔데? 명예 이전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순간 도식의 손이 멈췄어요. 명예 이전이라니. 뭐라고? 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면 저희가 대출받아서 장인어른 빚 갚을 수 있어요. 도식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나가. 아버지, 당장 나가라고 했어. 도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한 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를 도마 위에 던지고 나갔어요. 도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그날 저녁 도식은 결심했습니다. 빨리 이사 가야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이사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2주일 앞당겼습니다. 이사업체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아주세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박스에 담았죠. 미자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도식 씨,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인천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연락처도 바꾸실 거예요? 네, 전부 끊을 겁니다. 미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한테서 도망가야 한다니. 참 슬프네요. 도식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도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묵직했죠.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만원권 120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식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쓸 거야. 이사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이사업체 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트럭 한 대였죠. 짐 옮기겠습니다. 기사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도식이 나가봤습니다. 준혁과 지혜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도식은 침묵했습니다. 지혜가 이사 기사를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짐 옮기지 마세요. 기사가 당황하며 도식을 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도식이 차갑게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준혁이 도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말도 없이 집을 파시고요. 이사까지 가신다고요? 도식은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내 집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아버지,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식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120만 원이 든 봉투였죠. 준혁과 지혜가 봉투를 봤어요. 도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들이 보였죠. 그리고 말했어요. 이게 너희가 말하는 생활비야?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식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동안 120만 원. 이걸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어? 손이 올라갔습니다. 봉투가 뒤집혔어요. 10,000원권 지폐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어요. 몇 장은 준혁의 발 앞에 떨어졌죠. 몇 장은 지혜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120장의 지폐가 사방에 흩어졌어요. 준혁과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도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작 이 돈으로 30년을 산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우려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도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집어. 전부 집어 가져가.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도와주시려고. 도와달라고? 도식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희 장인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내 집을 팔아서?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가족? 도식이 준혁을 봤어요. 평생 명절에도 안 오던 내가,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만 왔다 간 내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동안 120만 원 보내고 부양했다고 법적 권리 주장하려 했지?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남의 집을 빼앗아도 돼?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은 내 엄마랑 내가요. 30년 동안 땀 흘려 모은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마련한 거라고.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식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켰어요. 이게 전부야. 너희가 보낸 돈. 전부 돌려줄게. 이사 기사들이 멈춰서서 봤습니다. 도식은 트럭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도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모르겠어. 트럭에 올라탔어요. 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도식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출발하세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도식도 손을 들어 화답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과 지혜가 서 있었어요. 바닥에는 10,000원권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죠.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앞만 봤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30년을 산 동네가 멀어졌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죠. 도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트럭이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쳤죠.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식이 이사 온 곳이었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많지 않았죠. 박스 15개 정도였어요. 30년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도식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거실벽에 걸었어요. 여보,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근처를 둘러봤어요. 시장이 가까웠습니다. 정육점도 몇 개 보였죠. 한 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도식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장사는 잘 돼요. 전 주인이 고향으로 내려가서요. 도식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도마, 칼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일주일 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도식 정육점.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돼지고기 2근 주세요. 도식은 칼을 들었습니다. 30년 해온 솜씨였어요. 깔끔하게 썰렸죠. 여기요. 손님이 고기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와, 써시는 솜씨가 예술이네요. 자주 올게요. 도식도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고기가 정말 좋아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도식은 매일 새벽 5시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 10시에 셔터를 내렸죠.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누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죠. 어느 저녁이었어요. 미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식 씨, 잘 지내요? 네, 미자 씨. 장사도 잘 되고 좋아요. 다행이네요. 참, 준혁이가요. 저한테 연락처 물어봤어요. 도식은 침묵했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도식 씨가 그러지 말래서요. 고마워요, 미자 씨. 전화를 끊고 도식은 창밖을 봤어요. 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이요. 웃던 얼굴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다. 단골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오셨다. 맛있게 먹었다. 여기 생활이 점점 익숙해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도식은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조금 외롭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도식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소고기 한 근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고기를 썰며 도식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었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하늘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도식은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죠. 작은 집이었지만요. 따뜻했습니다. 도식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도식은 웃으며 봤습니다. 이게 도식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죠. 도식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어요. 도식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새로 시작했어요. 외롭진 않아요.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도식도 웃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였죠.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이게 도식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존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